자, SSG가 홈런 공방전 끝에 NC를 꺾고 이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. 확실히 SSG 랜더스는 최정이 살아야 산다라는 걸 또 보여준 그런 시리즈가 아닌가 싶은데요. SSG가 어저께 이 홈런 3방을 서로 이제 NC와 주고받은 끝에 7대4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. SSG는 어제 1회 말이었죠. 2대2 동점 상황에서 최정 선수의 이 솔로 홈런 그리고 최주환 선수의 백투백 홈런이 터지면서 경기를 앞서갈 수 있게 됐고요. 그리고 3회 말 2대6으로 리드한 상황에서 한유섬 선수가 또 오랜만에 솔로 손맛을 보면서 더 달아나는 점수를 추가할 수 있었습니다. 어제 최정 선수가 이 9일 NC전 이후로 보름 만에 이제 홈런 하나 추가를 했고 통산 451홈런, 이승엽 선수가 보유한 KBO 통산 최다 홈런 467개에 16개 차이로 지금 다가갈 수 있게 됐습니다. 또한 KBO 역대 13번째 2100안타를 달성할 수 있게 됐는데 역시 이 최정 선수의 무게감은 SSG 랜더스 타선에서 확실히 좀 크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. 네. 이 중심을 딱 잡아주는 느낌이 들잖아요. 근데 이제 이게 그 최정 선수가 홈런 개수나 뭐 이런 걸 봤을 때 역대 몇 위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. 네. 근데 저는 그 최정 선수 홈런 잘 치고 멋있고 좋은데 중요한 거는 회정 선수의 가치가 홈런에 너무 편중돼 있어요. 아. 이 수비 그 얼마 전인 저번 주였나? 그 9회 마지막에 이제 그 정면 빈바지 타고 이렇게 런닝스로에서 던지는 거 있잖아요. 네네네. 그거 연습 때 되는데 경기 때 그 똑같이 그 상황에서 그렇게 수비할 수 있는 선수 난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. 그 최정 선수의 그 수비 능력을 홈런만큼 봐야 돼요. 그게 이제 최정 선수인데 자꾸 홈런 개수에 좀 따지면은 최정 선수의 그 평가 절하되고 있거든요. 그 수비가 뭐 런닝스로고 뭐 그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네. 되게 어려운 수비예요. 뭐 다이빙 캐치하고 뭐 이런 것만 그 팬들은 멋있고 잘하는 수비라고 생각하는데 그 빈마진 3루에서 빈마진 타고 정면에서 잡아서 런닝스로 그리고 또 옆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정면으로 해서 이렇게 던졌거든요. 그쵸. 이거 안 돼요. 웬만한 선수 안 된다고요. 연습 때는 뭐 시도도 하고 되는데 이거 허경민 선수도 이거는 잘 안 돼요. 그래 사실 이 최정 선수 하면은 우리가 뭐 타격에서 있어서 혹은 이제 홈런적인 측면에서 그 가치를 조금 조명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처럼 최정 선수는 사실 공수 양면에서 모두 완성된 선수잖아요, 그죠? 네. 네. 그 막 홈런 칠 때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수비에 대해서 얘기가 좀 돋보이게 얘기를 안 해줘요. 그러니까 허경민 선수의 수비는 감각적으로 굉장히 빠른 선수예요. 네.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허경민 선수하고는 같이 평가를 안 받아봤는데 최정 선수하고는 받아봤거든요. 네네네. 근데 그 굉장히 빠른 타구를 이렇게 평고 연습을 하는데 전진 스텝을 여기서 할 수 있나 하는데도 할 수 있는 선수가 최정 선수였거든요. 네. 그러니까 허경민 선수하고 이제 최정 선수의 그 수비는 좀 달라요. 다른데 정말 허경민 선수는 정말 어렵고 쉽지 않은 수비를 정말 잘하는데 네. 그 러닝스로만큼은 최정 선수를 따라갈 선수가 거의 없어요. 근데 어떻게 보면 막 공을 잡아내고 이런 능력은 허경민 선수가 더 좋죠. 네. 근데 예전에 이제 그 최정 선수 어릴 때는 충분히 가능했었거든요. 이게 나이에도 조금 관련이 돼 있는데 네. 아무튼 뭐 우리나라 최고의 그 3루수는 뭐 허경민 선수, 최정 선수로 나눠지지만 역시 그 홈런보다도 최정 선수의 수비를 조금 더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. 그렇습니다. 최정 선수 건실한 수비를 잘 해내고 허경민 선수는 또 재빠른 수비를 잘하는 것 같다. 황태자님 말씀해 주셨고요. 최정은 진짜 부드러움, 수비건 타격이건 푸미사롱님께서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. 이 뭐 최정 선수가 어쨌든 어제 경기 또 홈런 때려내면서 이제 뭐 노시환 선수와의 홈런 격차도 조금 줄이기는 했습니다만 뭐 여전히 노시환 선수는 뭐 멀리 또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. 29개 때려냈고 최정 선수 22개인데 요 7개의 격차 조금 이제 벌어지긴 했지만 이거 결국에는 홈런왕 어떻게 또 될까요? 이제 노시환 선수는 아시안게임 또 빠진다는 점 그걸 또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아시안게임 기간 안에 7개를 뒤집을까요? 쉽지 않아요. 쉽지 않다. 네. 그리고 이제 이맘때쯤 되면 이제 날씨와도 굉장히 그 연관성이 커요. 네. 그러니까 경기가 이제 계속 그 좋은 페이스에서 쭉 이어지면은 홈런 쭉 뭐 연달아서 나오는데 요즘 이제 막 비도 오고 계속 취소되고 맞아요. 뭐 이런 경우 있으면은 그 개수가 그렇게 빨리빨리 안 올라가요. 줄어들기가 좀 쉽지는 않다. 네네. 그러면은 위원님께서는 노시환 선수의 홈런왕을 또 예상을 하시는 거네요, 그죠? 그렇죠. 아무래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아요?
몇 년 동안 굉장히 힘든 팀인데 뭐라도 하나 나와야죠. 그럼요. 노시환 선수는 요즘에 하나 팬 여러분들의 자부심 또 자랑이 네.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. 어쨌든 저는 오늘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인트 중에 역시 최정 선수의 공격적인 측면도 주목을 많이 받고 있지만 이 수비적인 측면에서도 이 견실함을 좀 더 널리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. 여러분들께서도 최정 선수 경기할 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눈여겨보시면 더 재밌지 않을까. 네. 자, 그리고 어제 경기 물론 이제 SSG가 승리를 거두긴 했습니다만 이 국가대표 포수 김영준 선수, NC의 김영준 선수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어제 1027일 만에 1군 출장, 자신의 잠재력을 또 발휘를 했는데요. 어제 대수비로 나왔죠. 경기 초반부터 이제 투입이 되면서 연타석 홈런을 또 때려냈는데요. 네. 김영준 선수는 2018년 신인 드래프트 2차 1라운드 9순위로 NC에 지명이 됐습니다. 상무 입대 후 지난해 8월 안타깝게도 이 십자인대 파열이 되는 바람에 수술을 하고 이제 재발 끝에 복귀를 했는데요. 올 시즌에 또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 발탁이 됐습니다. 그동안 이제 1군 출장을 하지 못했었던 이유, 아시안 게임 앞두고 경기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퓨처스에서 경기를 뛰게 했습니다. 현재 컨디션이 80에서 90%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1군에서 스타팅 멤버로 뛰기 힘들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는데 어제 경기에서 이 보여준 김영준 선수의 펀치력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뭐 경기 운영 능력, 이 젊은 선수 치고는 굉장히 좀 완성도가 높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네, 그 스윙 메커니즘 너무 좋아요. 네. 그리고 어제 네. 왼손 바깥쪽이 바깥쪽에서 들어오는데 장타 나오기 되게 힘들어요. 그것도 이제 몰린 공도 아니고. 근데 어제 좌측으로 넘어가는 홈런보다 우측으로 넘어가는 홈런이 더 컸어요. 그렇죠. 이거 굉장한 타격 능력이거든요. 이거 따라가기 힘들어요. 아무리 힘이 세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. 이거 메커니즘이 좋은 타자들만 가질 수 있는 건데 네. 김영준 선수가 그걸 가지고 있어요. 그만큼 기대가 되고 다만 이제 우려되는 부분은 나 김영준 선수가 십자인대가 부상이 있었잖아요. 그렇죠. 포수는 계속 꾹 앉아있다가 일어났다가 브로킹 해야 되고 아하. 나 이게 참 우려가 돼요. 무릎에 아무래도 좀 크게 부담이 가는 이제 포지션이다 보니까 네네. 네. 이제 그 재활이라든지 앞으로 또 그 하체 쪽에 그 근육 성장이 크게 나오지 않으면은 또 다칠 수도 있고 그 좀 부상을 안고 다닐 수가 있거든요. 맞습니다. 그래서 뭐 장래에 뭐 홈런하게 될 수도 있는 선수인데 그 무릎 때문에 부상으로 이제 경기에 막 들어갔다 나갔다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사는 얘기예요. 그래요. 이 장타 포텐셜이 있는 것 같더만요. 또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이제 포수 포지션 변경을 하는 것도 방법이겠군요.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사실 포수라는 포지션에서 저런 장타력을 가지고 있는 거는 너무나도 희귀한 재능이잖아요. 그렇기 그렇죠. 때문에 포수를 포기하는 것도 뭐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이른 게 아닐까?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도 조금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, 위원님. 네, 과거에 뭐 투수가 인기가 있었고 그다음 내야수가 인기가 있었고 포수가 인기 없었는데 최근 야구를 보면은 포수 인기가 상당히 좋아요. 그렇죠. 포수 한번 주전 잡으면 10년인데 맞아요. 네. 여기 FA도 몇 번을 하는데요. 여기저기 다 데리고 가지고 그리고 네. 또 은퇴하면은 포수들을 그 가르칠 코치들이 많지가 않아요. 그래서 되게 인기 좋아요. 그래서 뭐 기피 대상이라는데 아니에요. 이거 그 인기 순위 1위예요.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또 도전을 해보는 게 그럼요. 그렇죠. 네, 김영준 선수에게도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좀 합니다. 그런데 이제 아시안 게임 포수가 김영준 선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김동원 선수입니다. 두 선수로 이제 아시안 게임을 나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포수라는 포지션은 이제 경험도 또 중요하고 게다가 이것도 국제전이지 않습니까? 국제전이기 때문에 요 두 선수를 데리고서 이 아시안 게임을 치르는 거 과연 문제가 없을까? 이런 이제 의문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. 어떻게 좀 보십니까? 투수가 아주 잘 던지면 되죠. 투수가 아주 잘 던지면 된다. 하긴 투수 리드라는 거 이제 대부분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제 허상이라는 거 어느 정도 좀 아시잖아. 이제 벤치에서 대부분 이제 사인 내고 이제 공 내고 뭐 이러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잘 투수들이 리드를 해주고 벤치에서 잘 사인 내고 뭐 이러면 되지 않을까? 이런 말씀이신 거죠? 근데 이제 순간순간적으로 그 공이 들어올 때 타자들 타이밍을 보고 그 구종을 이제 변화를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.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역시 국제전은 그 적응이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제가 이제 항상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. 일본 타자들이 대단한데 익숙함에 강하고 낯설음에 약한 팀이거든요. 아하. 그럼 대부분 팀이 그렇긴 해요. 네. 익숙하다는 건 타이밍이라든지 일본 투수들이 엇박자에 되게 약하거든요. 네네. 약간 남미 투수 쪽에 첫 경기 되게 약하잖아요. 네.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결승전 가면 그 공을 치는데 여튼간에 남미 투수들이 보면은 이게 변화구가 같은
포심 던져도 이제 그립을 이제 막 옆으로 비껴잡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네. 거기 똑바로 들어오지 않거든요. 네. 회전도 이상하고 똑바로 들어오는데 회전도 이상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국제대회 나갔을 때는 사실 변화구 싸움이에요. 변화구를 얼마나 좀 자유자재로 그 던질 수 있느냐. 예. 그 스트라이크 존에 넣을 수 있는 제3의 구종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걱정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 두 포수가 그 투수들하고 이제 그 호흡 맞출 수 있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맞아요. 이 투수의 장점을 잘 모르잖아요. 네. 근데 그런 부분을 좀 잘 해소를 해야 돼요. 그래서 그 배터리 코치도 중요하고 그리고 투수들의 리드가 요번에 아시안 게임은 포수의 리드가 아니라 투수의 리드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투수들이 이제 자신이 좀 자신 있는 구종 네네. 적극적으로 좀 요구하는 네. 그런 모습이 네. 좀 필요할 것 같다. 또 이렇게 얘기해 주시죠. 포심은 전 세계적으로 어디 가나 다 잘 쳐요. 하긴 페스티벌은 어쨌든 뭐 딱 들어오는 거, 딱 보이는 거잖아요, 사실은. 네. 근데 이제 낯선 상황에서, 낯선 환경에서 또 이제 들어오는 변화구들, 이걸 또 얼마나 잘 공략하는지가 문제이기 때문에, 요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리드를 하는 것이 또 중요할 것 같다. 또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. 저도 근데 이제 이 김영준 선수도 그렇고, 김동원 선수도 그렇고, 김동원 선수 특히 이제 고졸 포수잖아요. 네. 고졸 포수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1군 무대에서 이렇게 경험치를 계속 쑥쑥쑥 쌓고 있는 것 자체가 앞으로 이제 한국 야구에 어떤 또 자산이 되어줄지 굉장히 좀 궁금한 그런 선수라는 생각도 듭니다. 그렇죠. 이 선수들이 이제 경험이 쌓여서 한 팀의 주전 포수가 되면 또 양의지 선수처럼 리그를 좌우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될 수 있죠. 맞습니다. 어쨌든 이 두 선수들 앞으로 아시안 게임에서의 활약도 여러분들 많이 좀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